일본의 가을바람은 살을 스치는 기분 좋은 공기가 사람을 행복하게 했다. 덕화는 오사카 거리에서 봉환형을 만났을 때의 감격을 잊을 수 없었다. 최악의 상황 속에서 기적처럼 만난 형. 긴장을 풀 새도 없이 셋은 허겁지겁 밥을 먹으며 지난날의 고생담을 털어놓았다. 1시간이 어떻게 지나갔는지도 몰랐다. 바람이나 쐬러 다녀와라. 점심을 먹고 회사로 복귀하는 봉환형은 주머니에서 지폐 몇 장을 꺼내 덕환의 손에 쥐어주었다. 그러면서 오사카성과 몇 곳을 추천해주곤 회사 정문 안으로 사라졌다. 삼봉과 덕환은 오랜만에 여유를 만끽하기로 했다. 회사 앞 강변을 따라 걸으며 도시의 풍경을 구경했다. 넓은 도로와 깨끗한 거리, 질서 정연한 집들은 시골 촌놈들의 눈에 그저 신기하기만 했다. 이내 오사카성에 도착하니 웅장한 성이 물길로 둘러싸여 있었다. 일본식 성벽과 높은 탑이 뿜어내는 위압감이 두 사람을 압도했다. 공원에서 한가롭게 나들이를 즐기는 사람들 사이에서 둘은 정신없이 걸어다녔다. 박물관, 거리, 그리고 공원까지. 어느새 약속한 시간이 다가왔다. 봉환형의 회사 정문으로 돌아오니 형이 퇴근길에 젠걸음으로 다가오고 있었다. 집으로 가자. 형은 강을 건너 회사 직원용 숙소로 안내했다. 회사에서 10분 거리의 숙소는 현대식 시멘트 건물로 봉환형의 방은 1층 구석에 있었다. 6, 7평 남짓한 작은 공간이었지만 혼자 살기에 부족함이 없었다. 깔끔한 방과 부엌 그리고 화장실까지 잘 갖춰져 있었다. 비좁지만 같이 지내자. 봉환형은 능숙한 손길로 쌀을 씻어 밥을 짓고 된장국을 끓이며 단출한 저녁을 준비했다. 부족하지만 많이 먹어라. 집밥 같은 따뜻한 식사. 덕화는 오랜만에 꿈 같은 행복을 맛보았다. 식사 후 따뜻한 차를 나누며 가족 이야기가 이어졌다. 엄마, 아버지, 누나들 소식 그리고 형수가 낳은 6살 조카 만준이까지. 형은 아들 이야기에 특히 마음이 기운 듯했다. 형수랑 만준이는 엄마 아버지와 큰형이 잘 돌보고 있어. 걱정 마. 형은 안도하는 듯 미소 지었다. 형, 앞으로 우리 어떻게 해야 해? 덕환의 질문에 형은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말했다. 글쎄, 방법을 찾아봐야지. 그러면서 회사가 최근 군수 장비를 제작하느라 인력이 부족하다는 이야기를 전했다. 삼봉과 덕환은 그 말에 희망을 품었다. 다음날 봉환형은 출근하고 삼봉과 덕환은 동네를 산책하며 도시의 이모저모를 둘러봤다. 그날 오후 봉환형은 용기를 내 현장 소장 마스모토를 찾아갔다. 소장님, 잠시 시간 좀 내주실 수 있겠습니까? 봉환은 차분히 사정을 설명했다. 고향에서 찾아온 동생과 친구가 일자리를 구하려 왔다는 이야기였다. 마스모토는 사업부장 시절 봉환의 성실함을 알고 있었기에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했다. 며칠 뒤 봉환형은 기쁜 소식을 동생들에게 전했다. 다음 주에 면접이 잡혔다. 셋은 얼싸안고 기뻐했다. 봉환은 동생들의 면접 준비를 위해 이발을 시키고 옷도 새로 마련해 주었다. 그리고 면접날, 삼봉과 덕환은 총무과장과 계장 앞에서 침착히 면접을 치렀다. 두 사람은 성실하고 총명해 보였고 면접은 무난히 진행되었다. 이후 소장과의 2차 면접까지 마친 두 사람은 며칠 후 최종 합격의 소식을 들었다. 봉환형의 노력 덕분에 삼봉과 덕환은 오사카에서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었다. 그리고 셋은 그날 밤 작은 방에서 함께 웃고 다시 희망을 다짐했다. 가와사키 중공업, 이름만 들어도 위압감이 느껴지는 중견기업이다. 삼봉과 덕환은 자신들이 이곳에 합격했다는 사실이 아직도 믿기지 않았다. 하늘이 우리를 버리지 않았어. 삼봉이 중얼거리듯 말했다. 덕환은 설레는 마음을 감추지 못하며 고개를 끄덕였다. 세 달이 시작되는 첫날 두 사람은 봉환형을 따라 회사로 향했다. 회사 정문을 지나 총무과로 들어서자 인사 담당 다카다 과장이 친절하게 맞이했다. 어서 오세요. 입사 신고를 위해 총무부장님께 가시죠. 시게루 총무부장은 그들을 반갑게 맞으며 인사명령장을 건넸다. 삼봉 씨는 기계조립반으로, 덕환 씨는 현장 소장 비서실 보조 비서로 발령이 났습니다. 발령장을 손에 든 덕환이 삼봉을 돌아보며 웃었다. 형, 우리 여기서 갈라지네. 삼봉은 덕환의 어깨를 두드리며 다짐하듯 말했다. 덕환아, 우리가 죽을 고비를 넘겨 여기까지 왔잖아. 여기서도 최선을 다해 인정받을 수 있는 우수한 직원이 되자. 그 말에 덕환은 가슴이 뜨거워졌다. 삼봉과 헤어진 후 덕환은 다카다 과장의 안내를 받아 현장 소장 비서실로 향했다. 비서실 문을 열자 후보 비서실장과 여비서 리에가 환한 미소로 그를 맞이했다. 어서 오세요, 덕환 씨. 간단히 인사 나누고 소장님을 뵙죠. 후보 실장의 안내로 덕환은 마스모토 소장의 방으로 들어섰다.
마스모토 소장은 화난 얼굴로 덕환을 맞았다. 자, 덕환군. 오늘부터 아주 중요한 일을 맡게 될 걸세. 요즘 우리 회사가 도쿄, 나고야, 교토의 공장을 증설 중이라 외부 활동이 많아졌네. 내가 자주 출장을 다니는데 후보 실장이 주로 내부 업무를 맡고 있어. 자네가 나를 수행할 필요가 있네. 덕환은 깜짝 놀라며 어찌할 바를 몰랐다. 소장님, 저는 아무것도 할 줄 모릅니다. 이 막중한 자리를 제가 맡아도 될지. 마스모토는 부드럽게 웃으며 말했다. 걱정하지 말게. 후보 실장의 지도를 받으면서 차차 배우면 된다네. 내가 외부로 나갈 때 옆에서 잘 보좌해주면 충분하네. 봉환군의 요청으로 자네를 추천받았으니 믿음에 보답해주길 바라네. 덕환은 몸둘 바를 몰랐다. 자신을 믿어주는 소장의 배려에 감사하면서도 막중한 책임에 다소 긴장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단호하게 말하며 덕환은 스스로를 다잡았다. 소장과의 만남을 마친 후 비서실로 돌아온 덕환은 후보 실장으로부터 자신의 자리를 안내받았다. 여기가 덕환 씨 자리입니다. 앞으로 소장님의 활동에 차질 없도록 잘 보좌해 주세요.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덕환은 고향에서 배선만 군수님을 따라 수행했던 경험을 떠올렸다. 그때의 일을 생각하니 자신감이 생겼다. 봉환 형이 자신을 추천한 것도 그 점을 믿었기 때문일 것이다. 리의 여비서가 따뜻한 차를 건네며 미소 지었다. 앞으로 잘해봐요, 덕환 씨. 리의 다정한 말에 덕환은 용기가 났다. 책상을 정리하며 그는 다짐했다. 이 자리가 과분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잘해보자. 나를 믿어준 사람들에게 보답하자. 책상을 마주한 덕환의 가슴 속에 희망과 책임감이 차오르고 있었다. 그리고 그는 새로운 출발의 문턱에서 자신만의 미래를 그리기 시작했다. 일본의 중견기업 중 하나로 손꼽히는 가와사키 중공업. 이곳에서 현장 소장 보조 비서로 일하게 된다는 건 정말 꿈만 같은 일이었다. 덕환은 새벽녘까지 잠을 이루지 못했다. 눈앞에 펼쳐진 새로운 역할과 책임감이 그를 짓눌렀다. 아무리 배선만 군수님을 보좌하며 쌓은 경험이 있다지만 일본의 중견기업에서 현장 소장의 손발이 되어야 한다는 현실이 막막하게만 느껴졌다. 그러나 그는 결심했다. 여기까지 온 것은 우연이 아니라 형이 쌓아온 신뢰와 자신의 강한 의지가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복잡한 생각은 모두 접어두고 오직 맡은 일에만 집중하기로 했다. 소장님의 손발이 되어 최선을 다해 뛰어다니겠다는 다짐이 가슴 깊이 자리 잡았다. 회사는 봉환 형제와 삼봉을 위해 배려를 아끼지 않았다. 세 사람이 함께 사용할 수 있는 10평 남짓의 숙소는 작지만 안락했다. 덕환과 삼봉은 안정된 환경 속에서 회사 생활에 빠르게 적응해갔다. 당분간은 저와 함께 소장님을 수행하면서 업무를 익히도록 하세요. 후보 비서실장은 깔끔하고 완벽주의적인 외모와는 달리 업무를 친절히 설명해 주었다. 세세한 부분까지 신경 써주는 그의 태도는 덕환에게 큰 힘이 되었다. 가와사키 중공업의 마스모토 소장은 일본 전역지사의 공장을 진두지휘하느라 쉴 틈이 없었다. 그의 바쁜 일정은 곧 비서인 덕환에게도 체력적, 정신적 강인함을 요구했다. 덕환은 자신이 이 역할에 선발된 이유가 그의 다부진 외모와 성실함 때문일 것이라고 생각했다.